네, 안녕하세요. 내토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천재교과서 수학 1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잘 듣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반에서 한 명에게 번호가 주어져 있어요. 본인이 몇 번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17개 반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그 중에 선생님은 17반이었고 번호가 52번이었어요. 그럼 1학년 학생이 몇 명이었을까? 그때 기억에 842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 1학년만. 굉장히 많았지, 그지? 우리는 되게 많은 것에 대해서 숫자를 대응해 가면서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도 20번인 학생은 자신의 대응되는 숫자가 20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를 대응시켰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기억하기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생각 열기를 보면은 인천 지하철인데 이 모든 역을 우리가 다 외우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순서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로다가 이제 대응을 시켜 놓는 거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주안역 있잖아요. 요거는 218번이죠. 그죠? 그러면 그 위에 가제울역 한번 보세요. 가제울역 찾으셨나? 가제울역은 몇 번으로 대응이 돼 있을까요? 네, 216번으로 대응이 돼 있습니다. 216이라고 책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동구청 한번 찾아보세요. 남동구청. 찾으셨나요? 남동구청 오른쪽에 있습니다. 몇 번으로 대응이 되어 있습니까? 225번으로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0번은 어디일까요? 네, 석바위 시장이 22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마다, 지역 하나마다 하나의 번호가 대응이 돼요. 우리 번호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수직선에도 각 점마다 하나의 수를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겁니다. 자, 수직선을 보면은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가 0이에요. 5라고 써 있는 부분이 5입니다. 0에 대응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수직선이 돼 있고, 점 A가 어느 점에 찍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A는 마이너스 2라는 점에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A가 마이너스 2에 대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쓰냐면 A라는 것을 쓰고 오른쪽에 괄호를 쓰고 그 대응되는 숫자를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B도 한번 해봅시다. B는 1과 2의 정중앙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5 또는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점들 C나 O도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좌표라고 해요.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입니다. B의 좌표는 1.5 또는 2분의 3입니다.
O의 좌표는 0입니다. 이렇게 안에 대응되는 숫자를 우리는 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호로는 지금과 같이 설명한 대로 표시를 하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쪽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좀 볼게요. 어떤 점 P가 있는데 좀 키워서 볼까요? P가 있는데 이 P점에 대응하는 수가 A입니다.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얼마냐? 그러면 A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P는 점의 이름이고 기호로는 P 괄호 열고 A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점은 대문자로 쓰고 기울이지 않은 로만체로 씁니다. P 뭐 이렇게 기울여 쓰는 게 아니고 똑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점은 그렇게 똑바로 씁니다. 그리고 좌표는요. 숫자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알파벳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문자로다가 씁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직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배우고 익히기는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표평면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위에 보면 순서쌍이라는 용어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순서를 정하여 짝을 지어 나타낸 쌍이라고 합니다. 이 두 수를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항상 여기 지금 동경과 부기라고 하면 앞에 거는 항상 동경, 뒤에 거는 항상 부기. 요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좌표평면에도 순서쌍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참고로 볼게요. 순서가 바뀌면 같지 않은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게 조심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수직선에는요. 이렇게 가로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좌표평면은요. 세로축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한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로축을 먼저 쓰고 이게 1번이에요. 앞부분. 그 다음에 세로축을 나중에 씁니다. 항상 가로 먼저 쓰고 세로를 씁니다. 그러면 좌표축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은 양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표축에는 오른쪽에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한번 지워보고 왼쪽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만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X축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고 세로축은 펜이 왜 안 써질까요? 자, 세로축 위로만 표시를 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Y축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90도로 만나요. 그리고 이 만나는 요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해서 O라는 표시를 씁니다. 그럼 X축 위에 있는 이 좌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얘네들은 X좌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왼쪽으로 X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Y축 좌표는 위로 올라갈수록 1, 2, 3 이렇게 올라가요. 1, 2, 3 이런 식으로. 내려올수록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1, 아이고, 축이 지워졌네. 마이너스 2,
너무 좁아서 안 써집니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이거를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 아주 잘 그려놨죠? 다시 한번 볼게요. 가로축은 무슨 축? X축입니다. 세로축은 무슨 축? Y축입니다. Y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죠. 가운데는 원점입니다. 그리고 X축 위에 이렇게 X좌표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Y축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 P의 좌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아까 수직선에서 A하고 괄호 열고 그 안에 좌표를 표시했었습니다. 우리 P도 마찬가지로 P 옆에 괄호 열고 좌표를 표시하는데 좌표가 X축 좌표도 있고 Y축 좌표도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항상 첫 번째는 X축 좌표, 두 번째는 Y축 좌표가 옵니다. X, Y 순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P에서 X축으로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만나는 숫자가 2하고 4하고 중간이니까 3이겠죠? 그럼 X좌표는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점 P에서 Y축으로 수직으로 갔을 때 나오는 만나는 그 숫자 있죠? 2하고 4하고 중간이니까 3일 겁니다. 여기도. 그랬을 때 Y좌표도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점 Q의 좌표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Q에서 X축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다 보면 2가 나오죠? Q의 X좌표는 2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 Y축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가서 만나는 숫자가 마이너스 4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4라고 쓰고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Q의 좌표는 2,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래 좌표가 있는데 R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래 좌표를 찍어보세요 라는 문제가 거꾸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보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 R을 한번 찍어보세요. 네, X축에서 마이너스 4를 골라야 됩니다. 다른 색깔로 좀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4를 고르고 Y축에서는 마이너스 2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90도로 만나는, 수직으로 갔을 때 만나는 좌표니까요. 여기 점이 바로 R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 찍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R에서 X축으로 수직으로 가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 거고, R에서 Y축으로 수직으로 가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좌표축에 점을 찍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로의 수직선을 X축이라고 하고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하죠. 이 두 축을 통틀어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고 O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이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이 좌표평면은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냈죠.
요거까지 하면 마지막입니다. 자, 어떤 P점에서 X축으로 수직으로 요즘 P점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는 거예요. 자, P점에서 X축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A라는 좌표가 있었고요. 이렇게 Y축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B라는 좌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P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더라. X좌표, Y좌표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더라. 그리고 원점의 좌표는 0,0이더라. 이런 거 아시면 되겠고요. 이 좌표 평면을 이렇게 좌표축으로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X가 써있는 이 부분을 시작으로 이 오른쪽 부분을 시작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부호를 한번 볼게요. X축이 오른쪽인 부분, X축의 원점에서 오른쪽은 X좌표가 플러스인 점이고요. 원점을 중심으로 왼쪽은 X좌표가 마이너스인 점이죠. 그리고 Y축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위쪽은 Y좌표가 플러스인 부분이고, 원점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Y좌표가 마이너스인 부분이죠. 그랬을 때 1사분면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는 둘 다 플러스가 될 테고, 2사분면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겁니다. 3사분면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제4사분면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 사분면마다 부호가 어떤지 여러분이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하나 볼게요. 좌표 쪽 위의 점은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X축은 몇 사분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축 말고 여기 면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면을 4개로 나눴다 그래서 사분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